때는 조선시대 때 이야기로 허적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다. 허적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다. 허적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한 고을의 사정을 살피며 다닐 때였다. 그 고을의 수령은 엄연한 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헌을 치우고 관찰사 허적을 거기에 묵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기이하게 생각한 허적은 물었다. 객사는 어찌 버려두고 쓰지 않는 겐가? 객사가 있기는 하오나 언제부턴가 그 객사에서 괴이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머무는 사람들이 번번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허적은 버려진 객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 우사스러운 소문 때문에 객사를 버려두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은가? 난 오늘 그곳에서 쉴까 하니 그리 준비하거라. 모두 놀라 허적을 말려보았지만 허적은 고집을 부렸고 하는 수 없이 객사를 청소하기 시작하였다. 그 객사는 분위기가 얼씬년스럽고 스산한 기운이 가득했다. 객사 뒤는 대나무 숲이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는 서럽게 우는 사람의 울음처럼 들렸다. 허적은 객사에 밝은 등잔을 마련하고 큼직한 칼을 챙겨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겠다. 자정이 지나고 순간 음산한 바람이 불더니 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피골이 상접한 키 큰 사내들이 괴이한 소리를 내며 수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괴이한 사내들이 들어오자 허적은 옆에 있던 칼을 쥐고 들어오는 그 사내들을 내리쳤다. 이상하게도 사내들은 간단하게 잘려나갔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아 허적은 연달아 큰 칼을 휘둘렀다. 얼마나 칼을 휘둘렀을까? 허적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 무리들을 확인하였다. 한숨 돌리려는 허적에게 갑자기 손끝이 아리는 냉기와 함께 귀가 찢어질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순간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소년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놀란 허적은 칼을 휘두르며 물었다. 너는 무엇이냐? 네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냐? 허적의 말에 소년은 숙인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든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소년은 입을 열었다. 저는 원통하게 죽은 한마는 원혼입니다. 허적은 휘두르던 칼을 내리며 그에게 물었다. 네가 많은 사람을 해친 것이냐? 사람들을 해하고자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통하게 죽었기에 그 원수를 갚아달라 청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여기에 묵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지레 질겁하여 죽으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제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는 담대한 어른인가 싶어 잠시 시험하여 본 것입니다. 시야마에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 나으리, 바닥을 한번 보시지요. 나리께서 베신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허적은 바닥을 살펴보았고 바닥에는 오래된 대나무가 잘려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난 분명 요괴들을 배웠다. 허적의 말을 듣고 원혼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오래된 대나무입니다. 오래된 대나무로 도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시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니 다들 죽어나갔기에 저의 한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허나 오늘 이렇게 담대한 나리를 만나다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해한 것이냐? 너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말해보거라. 허적은 이 어린 것이 무엇 때문에 원통하게 죽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원혼의 말은 이러하였다. 16세 소가에 합격한 소년이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한 기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생에 빠져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루는 소년이 기생에게 말했다. 나와 같이 갑시다. 평생 같이 있고 싶소. 그 기생에게는
기둥 서방이 있었지만 소년을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 보름달이 뜨는 날 자정에 만나 떠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날 밤이었다. 어디를 가는 곳이냐? 기생의 기둥 서방이 물었다. 잠시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기둥 서방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노하며 말하였다. 내 모를 줄 아느냐? 내 오늘 밤 그놈을 죽일 것이다. 그놈과 같이 떠난다면 너도 내 손에 죽을 것이야. 기생은 서방의 노여움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소년을 죽이는 것을 도왔고 4대 독자인 그 소년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4대 독자인 제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객사의 판자 위에 제 시신이 버려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의 원호는 말을 마치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억울한 영혼들이 우는 듯한 소리로 들려왔다. 듣지 않니 너무도 괘씸한 노릇이다. 너는 그것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느냐? 원호는 기생과 서방의 이름을 말해 주었고 허적은 그 원혼에게 원한을 갚아주겠노라 약조하였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허적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며 객사를 들여다보았다. 객사 안의 바닥은 오래된 대나무가 잘려져 있었고 허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처음 보는 광경에 혀를 내둘렀다. 허적은 사람을 불러 어젯밤 원혼이 알려준 그 기생과 서방을 불러오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생과 서방을 허적 앞에 데려왔고 그들을 꿇어앉히게 하였다. 그리고는 온화한 얼굴로 그 기생과 서방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너는 전에 기생이었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너는 그 기방에서 일을 봐주던 자였느냐? 그렇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기생과 남자는 머리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그 순간 허적의 온화한 얼굴은 사라지고 녹이 띈 얼굴로 호통치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서로 공모하여 10년 전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허적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였다. 시끄럽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10년 동안이나 편히 살았으면 되었지. 이제 와서도 발뺌을 할 생각이더냐? 억울합니다. 저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부인하자 허적은 아전에게 시켜 남녀를 객사로 끌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객사의 바닥을 뜯게 하였다. 바닥을 뜯어내자 거기서 시신이 나왔고 모두들 기겁하였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고요한 얼굴의 소년이었다. 기이하게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썩은 곳 한 점 없는 모습이었다. 허적은 물끄러미 소년의 시체를 바라보았고 그 원한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 보아라. 이래도 모른다고 하겠느냐? 소년의 시체를 본 그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떨기 시작하였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기 시작하였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허적은 크게 호통을 쳤다. 뭣들하느냐? 당장 저것들을 끌고 가 목숨을 거두거라. 결국 죄를 저질렀던 기생과 서방은 심한 곤장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허적은 소년의 부모를 찾아 온전한 시신을 내어주고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이후로 객사에서는 괴이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객사 뒤 대나무 숲에는 서글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